부동산에 정말 관심 많은 동네 형 안녕 불인이들, 난 재경이라고 해. 알려줘. 청약! 지난번에 가점에서 나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 점수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신혼부부야. 그럼 신혼부부 특공은 가능한 거야?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우리 일전에 썼던 내용이 청약 가점에 대한 현실, 우리 현실. 제대로 한번 뼈저리게 알아보자 하면서, 가점 실질적으로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뭐 4인 가족인데 10년 청약 넣고 무주택 10년이라 최고로 해도. 하더라도 이게 50점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우리 가점 현실은 뭐라 했었지? 몇 점 정도? 현실은 뭐 한 70점대 나왔어요. 그치. 못해도 60점대, 70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가점 모으기가 어렵단 거지. 그러니까 형 질문 당연히 이해가 되지. 그럼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게 또 있다던데 이거는 좀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자,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 형이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러면 결혼해서 신혼부부의 기간은 한 몇 년 정도가 신혼부부라고 생각해? 한 여유 있게 5년. 5년? 안타깝다. 원래는 5년이 맞았었어. 찍었는데. 근데 이게 법이 늘렸어. 신혼부부의 기간을 7년까지로 와. 늘려버린 거야. 7년까지. 그러면 뭐 그게 뭐가 신혼부부야 라고 싶을 수는 그렇지. 있잖아. 맞아. 뭐 그러면 뭐 한 30대 중반에 결혼했으면 40대도 신혼부부야?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맞아. 40대 신혼부부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혼부부들이 많아. 그러면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겠지.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 그치. 그러면 이때 경쟁할 때 이때의 경합을 자녀 숫자로 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이 되는 거고 자녀가 적으면 당첨이 안 되지. 그러면 형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막 아이를 출산하고 이러지 않았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당첨 가능성이? 똑같네, 거의. 맞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뭐 한 명 정도만 낳았다. 그리고 요즘 한 명 낳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 한 명 낳아도 떨어지는 거지. 음. 자녀가 많을수록이라 했잖아.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공을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자녀가 한 명이다. 역시 의미 없어. 적어도 한 둘은 되어야지 되고 3명이면 당첨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신혼부부 특공이지.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 알려줘. 청약! 우리 항상 청약 보면 이야기 나오는 데가 바로 한국감정의 청약 홈이야. 여기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청약 제도 안내에 보면 특별 공급이라고 있어. 여기 보면 자 신혼부부 특공이 있네. 신혼부부에 클릭하게 되면 뭐 대상주택 나오지. 85제곱미터 이하 뭐 9억 이하 그리고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리고 뭐 청약을 얼마나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정도는 다 맞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소득 기준이니 뭐니 다 맞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청약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당첨이 되느냐 라고 하면 쭉 내려오면 여기 1순위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의 숫자로 경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순위, 없는 사람이 2순위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경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써 있지. 같은 순위일 때 경합은 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 뭐 이거는 다들 충족하잖아.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숫자가 많은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 알려줘. 청약.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서울이야. 자녀 한 명인데 당첨되는 경우는 없어. 적어도 2명은 돼야 추첨인 거고 신혼부부 특공이 10세대가 나왔어. 근데 신혼부부 100명이 나온 거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은 세 자녀다. 그러면 이 5명이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5세대를 이제 2자녀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중에서 50명이다. 50명 중에서 5명을 추첨을 뽑아가는 거야. 그렇게 추첨. 그러면은 자녀가 한 명이거나 없는 사람은 아예 혜택도 그치. 그러니까 추첨권도 없어지는 거야. 그치. 추첨을 될 가능성도 없다. 이제 한 명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그럼 내가 신혼부부인데 자녀 둘을 언제 낳아요? 그러면 못해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그래도 뭐 신혼 1년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임신해서 출산하고 또 둘째 애를 바로 임신해서 출산하고 그럼 벌써 몇 년이야? 와, 3명까지 해도 6년. 아예 신혼부부가 혼인으로부터 7년이라는 얘기 했었잖아. 아예 전략적으로 혼인신고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처음에. 그치. 그러다가 임신을 하면 그때 출생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일단 애가 한 명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나오면 이제부터 신혼부부 특공을 실질적으로 좀 노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짜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고 싶다. 쌍둥이를 잉태해야 진짜 복덩이가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시.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 내 집 마련의 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나는 기본도 안 되고, 신혼부부를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전략적으로? 사실상 신혼부부 특공이든 일반 청약이든 포기하는 게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나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혼부부 특공이 비교적 쉽다라면 쉬운데 왜냐면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라든지 하다못해 부양가족 숫자로 싸워버리면 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가점으로 싸울 때는 자녀 2명으로서 당첨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힘들다 그랬지. 그치. 4인 가족 가지고서는 가점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 했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젊은 사람이 이제 자녀 2명으로 놀릴 수 있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공이다 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진짜 신혼부부다 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노릴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 이 현실을 좀 빨리 깨닫는 게 좀 중요하긴 해. 왜냐면 내가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잡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그렇지. 거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혼부부 특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자녀 특공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지. 왜냐면 진짜 다자녀 특공으로 사람들이 다자녀로 가는 게 아니라 3자녀야.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으로 오면 그럼 당첨이야.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청약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빠르게 차라리 집을 현실적인 가능한 금액선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지 너무 청약에 목매면 안 된다. 나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었어. 알려줘. 청약.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줘.